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인연법을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진여비결, 인연법 진여비결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지 고급 평변술로 나아갈 수 있고 같이 학습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여러분 교재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 진을 만나면 우리 교재 175쪽. 자, 정의 진을 만나면 뭐 되겠죠? 화생토로 이게 지금 설계되고 있다. 화생토로 진중의 무토가 있겠죠, 그죠? 진중의 무토가 있으니까 정의 진중의 무토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한다. 상관이고 회귀한다. 그러니까 가물가물 꺼져간다. 그 다음에 진토는 습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토는 습토. 그러면 마른 토는 뭘까요? 마른 토. 진토가 습토니까 마른 토는 술토가 되겠죠. 그죠? 그 밑에 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고. 관고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진중에 개수가 있어요. 진중은 개수가 있는데 이 진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 개, 을, 이 세 개가 들어있겠지, 그죠? 그래서 수가 개수가 지금 이 진 속에 갇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고다, 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주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간주론 공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12운성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운성. 12운성 반드시 이해하셔야지 모든 게 순조롭게 들어갑니다. 이 전부 다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요 내용 12운성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고이므로 자, 여자가 관고면 과부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정활주 사람에게는 진중의 개수가 고장지에 들어가 있으니 진주의 개수가 고장지에 들어가 있으니 이거 조금 하기 전에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창고를 말하거든요. 화의 고장지는 술이 되고요. 토의 고장지도 술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의 고장지는 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의 고장지는 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의 고장지는 미가 됩니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화토의 고장지는 술이 되고요. 수의 고장지는 진이 되고요. 금의 고장지는 축이 되고 목의 고장지는 미가 된다. 여자분 사주에서 개수가 남편이 되잖아요. 정화입장에서는 개수가 남편이 돼요. 그죠? 수가 남편이 되는데 이 수가 진을 만났기 때문에 고장지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과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 때문에 속삭인다. 남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자식이 돼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관성이 남편이 되지만 남자가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고장지를 만났다는 것은 남자는 자식 때문에 속삭인다. 그렇게. 그다음에 화생토지만 묘진, 인진으로 목국이 되면 목생화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방합이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에서 요 세 개가 방합이라고 하는데 인묘가 만나도 방합이라고 그러고요. 묘진이 만나도 방합이라고 그러고요. 인과 진이 만나도 방합이라고 합니다. 방합. 우리가 삼합을 얘기할 적에도 뭐 신자진이 있으면 신자진 수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자가 만나도 수가 되고 자진이 만나도 수가 되고 신과 진이 만나도 수가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삼합이다. 이거는 삼합, 이것은 방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합을 얘기할 적에는 두 자만 만나도 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반드시 세 개가 돼야지만이 삼합이 되지 두 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과 진이 만나도 삼합이 되고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방합은 어떠한가? 혹은 인묘, 묘진, 인진 이거 다 반방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 국내 역학계에서는 대부분이 반방압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반방압을 인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방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지금 역학계에서는 반방압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반방압을 인정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 두 개가 모였으면 이렇게 반방압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칙을 보면 있잖아요. 어떤 책에서는 숫자가 반드시 다 모여야 된다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그렇지 않고 두 자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신자진 삼합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있잖아요. 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자가 요거는 신자만 있으면 반삼합이다. 자진이 있으면 반삼합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신과 진은 자가 없기 때문에 반삼합이 반합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방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묘는 방합이요, 묘진도 반방합이요. 그렇지만 인지는 묘가 없기 때문에 반방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설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고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데 상관임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자가 된다. 정이 진대원을 만나버리면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이 진대원을 만나면 이것이 관이 그 개수 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나타냅니다. 근데 법이 고장지에 들어가 있고 진이라는 것에 무라고 하는 상관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상관성이 관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정이 진대원을 만나면 이 사람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 정이 진대원을 만나버리면 이 사람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이 진대원을 만나면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양가로 4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5번 보시면 여자 관고는 요리를 하는데 1등으로 일각이 있다. 자, 여자분 관고는 남자를 요리하는데 남자를 요리하는 일각이 있다. 왜 그러냐면 관이 남편이 고장지에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 사람이 무라는 것을 써서 남편을 요리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무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남편 관성을 바가지를 팍팍 긁는다 이거죠. 그래서 남편을 요리하는데 굉장히 일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집에서 남편 바가지를 팍팍 긁었을 지는 남편분들 있잖아요. 내 마누라가 나한테 바가지를 긁었으니 망정이지 나한테 바가지 안 긁고 밖에 나가서 사고 칠 뻔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자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목에서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 있잖아요. 인내하는 마음으로서 그래 내가 이걸 안 해주면 내가 상대가 안 돼주면 밖에 나서 다른 데 가서 사고를 칠 우려가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스갯소리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밖에 나서 사고를 쳤다 이거죠.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집에 가서 신랑한테 바가지 못 긁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웃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굳이 고지고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정이 진을 만나면 정일주의 여성분이 진을 만나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편분들이 이 여성분들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일주 사람이 여자분이 진대원을 지나고 있는 여자분이다. 여러분이 며느리로 들어온다 했을 때 정일주 사람이 진대원을 지나고 있는 여성분들을 여러분 며느리로 삼았을 적에는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한테 잡혀 살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크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경술일주의 여성이 공부하러 왔었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어떤 경험을 실어 놓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신 선생님께서 경험을 실어 놓으신 건데 이거는 정이 진을 만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리 광고로 경술일주의 여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경술일주의 여성인데 여명입니다. 이 여명이 관고로 관성이 있잖아요. 이분한테 관은 화가 되겠죠, 그죠? 이 화가 지금 술 고장지에 들어가 있어요. 술이 관고로
어떤 남자든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여성이 옛날에 여기 지금 양가로 7번은 신선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겁니다. 자, 정이 사를 만났습니다. 정사일주가 되거나 정이 사대로 만났거나 정이 사운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왕궁으로 강한 불이다. 왕궁으로 강한 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불이 맞지, 그죠? 예. 여기서 왕궁이라 그랬는데 정사일주는 간해지동이다. 정사일주는 간해지동. 이게 청간과 지지의 오행이 같다는 겁니다. 간해지동. 그 다음에 정사일주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고란살이다. 고란살. 정사일주는 고란살이다. 고란살은 독신주의자다. 그래서 금내의 집에 살거나 독신 아파트에 사는 자가 많다. 정사일주는 고란살입니다. 혼자 살아요. 혼자. 자, 주중에 고란살도 적용한다. 이기 전에 고란살주의 사람들은 대개가 혼사가 늦어요. 되게. 그 다음에 사에 오는 도화인데 오가 솟구치면 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는 일간 도화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정사일주는 일간 도화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자, 이 명조인데 그러면 년주에 고란살이 있어요. 년주에 고란살. 이렇게 고란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딸이니 자, 딸이다. 이 사람 앞에 관승인데 관승이 딸이다. 그리고 그 남한과 사명이 나쁘게 작용하면 딸 중에 파란만장한 삶을 자초하며 송사 12에 말려드는 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조를 이야기하면 제가 다르게 한번 봐드릴게요. 경금일주가 일지에 신이라고 해서 강하게 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이 단단합니다. 경이 단단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명조가 정이라는 거, 여기서 사에 뿌리를 둔 정이 이 경금을 달궈주겠죠. 경금을 달궈주고 이 경금이 복음이 될 겁니다. 복음이 되면서 수에 단련시켜주고 수에서 치 하고 쇠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겠죠. 정화로 경금을 복음을 만들고 경금을 물에 넣어서 치 하고 이렇게 단련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궈진 칼을 물어가는 숫돌 위에 올려서 더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는 무사의 무관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잘 보시면 부모 되는 글자가 고란살이면 아이고 그 부모님이 혼자 사시네요 라고 취할 수 있다라고 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자식이 되는 정사가 고란살이기 때문에 그 딸이 시집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다라고 얘기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주가 하나 더 있죠, 그죠? 뭐 정사일주가 있어요. 정사일주가 있고 유시가 있는데, 자, 사유 금국이니 사화가 내 편이 아니고 근편이다. 사가 일주인 정화의 뿌리가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유가 합을 해서 금이 돼 뿌리니 이 사가 록이 되는 정화 입장에서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사유 금이 되니 내 편이 아니고 금편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한테 가서 사야 유의 비밀을 좀 빼다오. 유의 비밀을 좀 빼서 나한테 다오라고 했더니 그래서 정이 사에게 밥 사주고 뭐 다 해줬는데 사는 유하고 놀아버려. 그래서 정이 사유한테 져버렸죠, 그죠? 그래서 사는 사유 금으로 그 유에게 가버렸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화의 비밀까지도 유에게 다 가르치고 배반당했다. 이것이 총변이고 학폭의 변화다. 사주 명조가 나와 있는데 정유의 오시가 있어요. 정유의 오시. 정유의 오시가 있는 명조에 있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떼고 나더라도 그러면 이제 삼합이 방합보다 윤이 강하다 그랬어요. 삼합이 방합보다는 방합보다 윤력은 강하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의 힘을 강약을 봤을 적에는 방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흔히도 많이 합니다. 우리 야학신기를 보면 그 후반부에 합과 충의가 힘의 강약이라 막 써놓은 거 있었어요.
제일 힘이 센 게 방합이다. 그 다음에 삼합이다. 그 다음에 뭐 육합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형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이 강하다는 분들은 충 다음에 육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육합이 강하다는 하시는 분들은 육합 다음에 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테고요. 우리 형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형과 충이 동시에 강하다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육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다음에 요 놈들보다도 약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가 전부 다 합이다. 반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이든 간에 전부 다가 삼합보다는 방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합보다는 방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방합이 제일 강하다 해요. 여기서는 단지 합에 대한 어떤 파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에 대한 파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정하고 힘의 세계를 학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심결에 실려있는 힘의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는 합의 강력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제의를 다 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합과 충과 형 여기에 대해서는 힘의 강약은 없습니다. 힘의 강약은 없는데 이것이 자평진진이 국내에 서게 되면서부터 힘의 강약을 나누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충은 합으로 푼다? 혹은 합은 충으로 푼다? 삼합은 육합을 푼다? 등등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사기에서는 삼합보다 방합의 힘이 가장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합에 대한 파워와 유인력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합보다 삼합의 유인력이 큰 것은 맞아요. 유인력이라는 것은 합의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끌어당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연을 끌어당기는 것은 방합보다 삼합이 더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비결 46개의 공식을 보시면 방합과 관련된 공식은 없습니다. 삼합과 관련된 공식은 있고 방합과 관련된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합이 방합보다 유인력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갑자기 제가 깊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방합보다 삼합이 인연법 적용할 적에는 인연법 적용했을 적에는 삼합이 좀 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인연법은 방합에서는 인연법이 없고 삼합이 인연법에 쓰인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퍼펙트하게 이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 5를 만났습니다. 자, 정의 5를 만났는데 177쪽 보시겠습니다. 자, 정의 5를 만났는데 요거는 관궁이라죠. 관궁. 이 관궁이라는 것은 여기서 진여명리 강론에서 말하는 관궁이라는 것은 진여명리 강론에서 말하는 관궁이라는 것은 이거는 록과 같습니다. 록과 같은 겁니다.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12분의 록이 있지만 생육관 록광색 병사고 절대할 때 생육관 록광색 때 록.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록이다. 그래서 록궁이다. 그래서 5월은 5월로 록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이 5를 만나면 자기 세상 만났다 이거죠. 강해진다. 그 다음에 쌍두마차다. 이게 정이 지지에 5로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말 두 마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쌍두마차다. 5 중에 정이 있고 정일치니까 쌍두고 5는 말이니까 마차가 되니까 쌍두마차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이 미를 만났습니다. 정미일주가 되거나 정이 미령을 만나거나 정이 미세운을 만났습니다. 화생토, 미중에 기토가 있어요. 화생토, 식신. 화생토는 하지만 살아있는 불이다. 아직은 6월이니까. 그 다음에 인수가 고다 이거죠. 아까 우리 공부할 적에
미는 목고라 그랬어요. 목고. 그러니까 목은 이 사람한테는 인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장지를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화토의 고장지는 술. 그 다음에 목의 고장지는 미. 금의 고장지는 추. 수의 고장지는 진. 이거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대본에 나오잖아요. 인수고다 이거지. 정화일장에서는 목이 인수인데 인수가 고장지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한이 많다. 어머니가 한을 안고 산다. 자, 무월주와 정밀주는 남녀 모두 바람둥이다. 무월주와 정밀주는 남녀 모두 바람둥이다. 눈이 동그란 사람은 대부분이 셈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가 명리에 보면 눈이 동그란 사람은 셈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상책 아시죠? 신선생님 쓰신 인상 12가 명료. 이게 보면 굉장히 그 비법들이 많이 실려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가 있습니다. 정밀주를 꼬시려거든 가짜 애인을 만들어서 옆에 자극을 주면 금방 넘어온다. 왜? 무월주와 정밀주는 셈이 많아요. 무월주와 정밀주는 동그라미 2분도 되지만요. 셈도 많아. 그래서 무월주나 정밀주를 꼬시려거든 있잖아요. 가짜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극을 주면 금방 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고장지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하나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어머니가 둘인가라고 하면 된다. 미고장지에 있으니까 목고니까 목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하는데 당신이 왜 어머니가 많으냐. 미고장지에 있으신 분도 어머니가 많거나 어머니가 그렇게 많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고 어머니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범죄 사실을 보시면 정미 예, 사주가 있습니다. 자, 정미년, 정미월, 정미일, 정미시가 있어요. 이 사주는 보죠. 자손인 미식신이 있지만 임서방이 없네. 수라고 하는 서방님이 안 계셔요. 서방님 보이지 않는다. 미중의 기토, 정활주가. 자, 내 자식이 아니라 남자식이 많다. 이게 식상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분 사주에서. 여자분 사주에 식상이 많이 있으니 내 자식이 아니라 남자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식상이 많은 여성분들이 직업이 되게 어떤 직업 많이 하냐면 교육자가 많아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이렇게 교육자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혹은 간호사도 되기도 하고요. 이게 식상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도 돌봐본다 이거죠. 자, 임수가 들어와도 정반한다. 임수. 서방님 임수가 들어왔어요. 서방님 임수가 들어오고 싶어도 정미. 이거 화기운이 너무 왕하니까 이 수가 지금 정발해버려, 정발. 그죠? 화기운이 너무 많아, 이 사주. 그 서방님 버텨나가지 못하니까 이 서방님이 들어온다 해도 이 사람 결혼을 한다 해도 서방님이 이 사람 가까이 오지를 못해.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정밀주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기는 뭐냐? 결국은 남의 자식이 된다. 이게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에 계시는 스님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사주의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을 만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이 꺼진다. 화가 신씨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금왕지주로 흘러가니 정제다. 자, 불이 꺼진다. 꽃이 서리를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정의 꽃은 아닌데 화를 꽃이 많이 비유를 한다면 서리를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의 임과 정임이 암합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죠? 이 정화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암합 숨어서 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임합은 음란지합인데 곤랑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란지합이다. 이렇게 정임합은 음란지합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란지합이다 보니 이분이 그 낙원으로 들어서는 남자가 전부 정임합이다. 여관 종업원 사주인데 신이 이 사람 사주에서 신이 역마인데 이게 역마인 곳에 여기에 관성이 있으니 오고 가고 하는 남자들이 전부 다 내
서방님처럼 대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여관에 온 남자가 모두 자기 서방이다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나간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정이 유를 만났습니다. 정이 유를 만났으니까 이것은 일몰이 되겠습니다. 별빛이 유씨를 만났으니 별빛이 꺼져가는 모습이 되니까 일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일주 같은 경우는 정일의 유는 마누라다. 유중에 신금이 마누라 되겠죠. 신금이 마누라고 예쁜 마누라가 있다. 보통 정일주 같은 경우는 마누라가 이쁘다. 그 다음에 본인도 미인이지만 본인도 미남이지만 각시도 미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여자분 같은 경우도 정일주도 그 신랑이 배우자가 상당히 인물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기공자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면 정기일주는 제관격이라 돼 있는데 정기일생은 이게 정기일생은 재관격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재관국으로 고치십시오. 재관국입니다. 이것은 재관국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분은 180쪽을 보시고요. 180쪽을 보시고 옛날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35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354쪽을 보시고 심판을 가지고 계신 분은 18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되냐면 정기일생은 재관격이라 그랬어요. 정기일생은 책에서는 지금 재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격을 국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일주와 기일주가 적격이나 관격이 되면 재관격이 되면 판검사의 변호사 팔자라고 그랬습니다. 정은 혀로서 말로만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혈단승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인월, 5월, 정유일, 축식 있죠, 그죠? 인월, 5월, 정유일, 축시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가 유축금을 이뤄서 금국을 이뤘습니다. 정일주가 금국을 이뤄서 적격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격을 이뤘기 때문에 판검사의 변호사 팔자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명주 주인공이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도는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일이 제국, 설단승금, 법조, 언론 지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일생이 재관국을 이루고 있으면 판검사나 변호사 팔자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 술을 만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정이 술월을 만나거나 술대원을 만나거나 일을 만나는 것이면 술세운을 만나거나 했을 때 정이 술을 만나면 상관이 된다. 술 중에 무토가 상관이 되겠죠. 그죠? 술 중에 무토 상관이 되고 이것이 자식이 묘궁이다. 자식이 묘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식상 무토가요. 물론 본인도 묘궁에 들어가 있죠. 그죠? 고장지 들어가 있습니다. 해가 넘어간다. 아이고 자식 나는 자식 때문에 내 명들은 못 살아 죽겠다. 자식 때문에 고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술은 소리다 경이라는 것도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자고다. 자고, 그 다음 신행이 많고 형제지액이 있다. 왜 비경급제가 고장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지액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정이 해를 만났습니다. 정이 해를 만났으니 해 중에 임수가 있어요. 그죠? 해 중에 임수인데 이것이 정관이 되겠죠. 정관이 되고 정화와 임수가 암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일주 사람은 우리 교재 181쪽이 됩니다. 181쪽이 되고 옛날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354쪽 들어보시면 됩니다. 181쪽 보시면 정일주는 여자는 남자 조심해라. 남자가 절절로 따라다닌다. 왜? 정임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연애박사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수영지에서 사건 있고 배 타다가 사건 생긴다라고 되면 되겠죠. 그죠? 그 정일주라든지 정화일주가 해대원을 만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수영장에서 만나야 된다거나 뭐 바닷가에서 만나야 된다거나 혹은 배 타다가 사건 터진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명리학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동양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그 역할을 다 인정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고요. 서양에서는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 합리적 사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서양 철학입니다. 근데 심리학자 융 있죠. 융의 심리학 철학에서 서양에서
융 철학에서 그 동시성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동시성 원리. 동시성 원리, 동시성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 서양 철학입니다. 우리가 동양역학을 하면서 동시성 원리, 동시성의 현상을 이해를 못한다면 이게 절대 동양의 점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시성의 원리가 뭐냐면 내 마음이 발언하는 바대로 이끌려 간다는 거죠. 내가 발언하는 바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랑이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인의 합으로서 진의 원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 욕구가 발현된 것입니다. 이게 타로 카드가 왜 맞느냐? 여러분 타로 카드 보셨잖아요. 타로 카드가 왜 맞느냐? 육회침에 왜 맞느냐? 주역침에 왜 맞느냐? 주역침에 맞는 그 원리도 역시 동시성 원리고요. 타로 카드가 맞는 것도 동시성 원리입니다. 우리가 명리학이 적중되는 것도 동시성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각종 점막 같은 거 전부 다 동시성 원리입니다. 그 서양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현상에서도 융이 동시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동시성 원리는 다 적용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호랑이 마스코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진의 원진의 인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술이라면 주술이죠. 의미를 말하면 얼마 전에 그 모 당에 무슨 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치하고는 좀 정치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 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손바닥에 왕자를 썼어요. 토론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카메라에 탁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사이에 난리가 났죠. 그 후보를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온 것은 이게 우리 그 도가에서 말하는 일종의 부적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손에 왕자를 썼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법정에 나갔을 때 본래 내가 원님 앞에 나아갔을 때 원님 앞에서 떨지 않고 내가 심장을 강하게 하면서 내가 강심장으로서 자신 있게 내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자를 까만색으로 해서 왕자를 써서 몸에 지니고 그 원님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왕자를 쓴다는 것은 내가 왕자를 써서는 내가 이 왕자에 내가 내 믿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담보하면서 내가 자신 있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구가 담겨져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이 말하는 동시성의 원리, 동시성의 현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액자 있잖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화만사성, 유비무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정색으로 액자 걸어놓은 거 쓰시잖아요. 이게 금정색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러들이는 기운이고요. 붉은색으로 글을 쓰는 것은 내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물리친다, 잡기를 물리친다, 나쁜 사악한 기는 물리친다 했을 적에는 붉은색으로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불러들이겠다고 했을 적에는 금정색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입춘대기를 그러잖아요. 입춘대기를 할 때는 입춘이 맞았을 때 좋은 균을 맞아들여야 됩니까? 내쳐야 됩니까? 맞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입춘대기는 반드시 금정색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물리친다든지 나쁜 균을 물리친다 했을 적에는 반드시 붉은색으로 글을 씁니다. 글이나 그림을 씁니다. 여러분 동지 때 팥을 뿌리잖아요. 팥죽을 끓여 먹고 팥죽을 뿌리기도 하고 팥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주술입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주술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 썼다고 해서 이게 주술이니 샤머니즘이니 미신이니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막 비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부처님의 능력을 믿고서 비는 겁니다. 이 샤머니즘이죠. 주술이잖아요. 또 어떤 인 그러잖아요. 하늘이 쉬어. 비를 내려주소서. 주술이잖아요. 주술. 샤머니즘. 특정 종교에 사는 소위 말하는 메이커 있는 종단에 사는 것은 괜찮고 그 일반인이 말하는 것은 주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염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주술적 샤머니즘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있잖아요. 샤머니즘, 주술적인 것 빼고 동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양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집마다 걸려있는 액자 있는 거 전부 샤머니즘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마스코트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